우리나라 그 방산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첨단 무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입니다. 사실 그 기술에 대한 부분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이게 전체 무기 시장의 90%가 첨단 산업 쪽이고요. 소위 말해서 미들급 무기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전체 마켓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쪽이 소위 말해서 방산업체들, 미국의 방산업체, 독일의 방산업체들이 다 감산을 해버리고 그렇죠, 예. 설비를 폐쇄해버리고 합병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양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분단 상황에서 계속해가지고 제품 개발을 해왔었고 업그레이드를 해왔었고 또 대량 생산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회를 맞은 거죠. 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방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산도 이제 구조적 성장주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이사님하고도 저희가 몇 차례 좀 다룬 바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중동 방문도 뭐 하고 왔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생각이 탄력 있게 뭐 관심 내주는 주가가 또 오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좋다가 말았죠. 네. 좋다가 말았던 이유가 일단 수출입은행이 그 보증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없으니까 네. 그 증자를 통해 가지고 보증한도를 늘려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이제 2차 계약을 하자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에 대한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폴란드가 또 정권이 또 이번에 선거에서 기존 여당이 일당이 되기는 했지만 또 다수당이 그러니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연립정부 지금 구성 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여당이었던 쪽은 사실은 지금 약간 친미적. 그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 전에 이걸 빨리 승인을 해가지고 속도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랬는데 결국 그게 이제 늘어지게 됐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일당이 네. 되기는 했는데 네. 전혀 과반이 안 된 상태고 일당은 지금 기존 여당이 됐는데 이쪽은 워낙에 친미적인 반면에 2당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가 된 당 같은 경우는 친EU 쪽입니다. 그래서 유로를 좀 중요시하고 유로존 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하고 이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제3당이라고 하는 데가 조금 재미있는 당인데 네. 그쪽이 이제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약간 그런 단계인데 아직은 최종적으로 구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산업체 3분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도표가 나온 게 있어서 붙였는데요.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하게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은 없고요. 오히려 실적이 좀 전년 대비 YOY로 좀 빠진 LIG 넥스원은 이제 수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고 네. 나머지들은 크게 움직인 건 없었는데 하나에로스페이스도 조금 움직이지 않았나요? 최근에 이제 이 네. 회사가 움직인 거는 그 UAM 이슈 예. 때문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스템이죠. 그 회사 네. 두 회사가 이제 같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이제 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자체가 별로 반응을 그렇죠. 좀 보이지 예. 않았었습니다. 이건 3분기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방산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첨단 무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입니다. 사실 그 기술에 대한 부분도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쪽은 미국이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체 무기 시장의 90%가 첨단 산업 쪽이고요. 이 소위 말해서 미들급 무기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뭐 전차 자주포, 포탄 지뢰, 뭐 휴대용 미사일, 경공격기, 헬기, 뭐 이런 쪽은 전체 마켓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와, 반반은 아니라 그래도 한 70대 30 정도 돼야 정상인데 금액 기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금액 기준이죠. 그러니까 네. 90%가 어쨌든 그 첨단 무기 쪽이군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쪽에 타겟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예. 공교롭게도 이쪽이 그동안의 데탕스 시대로 인해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방산업체들, 미국의 방산업체, 독일의 방산업체들이 다 감산을 해버리고 그렇죠. 예. 설비를 폐쇄해버리고 합병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양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분단 상황에서 계속해가지고 제품 개발을 해왔었고 업그레이드를 해왔었고 또 대량 생산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회를 맞은 거죠. 여기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 확인된 거는 이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화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K9 자주포,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떤 마켓에서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뭐 호주 쪽은 공장을 가동하고 폴란드는 이제 계약, 그다음에 영국은 현재 협상 중인 거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를 지금 기술 이전 조건으로 폴란드는 이제 생산 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에 있는 공장을 지금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루마니아 쪽에도 기술 이전을 제안한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사우디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우디는 지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알려진 거는 별로 없고 뒤에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 국영업체에서 이쪽 사우디 전차도 지금 다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재래식 무기가 지금 얼마만큼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그다음에 쇼티지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155mm 포의 그 포탄 하나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이 납품가가 원래 $800였었는데 이게 $8,400.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800불짜리가 8,400불이 됐다고요? 예, 이게 야. 그리고 지금 옆에 기사를 붙여놔 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 쪽은 지금 $2,300였던 게 네. 지금 $8,400로 지금 올라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러시아 쪽으로 제공하는 152mm짜리 북한 그 제품은 포탄 같은 경우는 지금 $600 정도.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양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북한보다도 지금 더 못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무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55mm 포탄을 지금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제품하고 우리나라 제품이 왜 지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되면서도 이제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군사자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무기를 갖다가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독일이 예를 들어서 폴란드로 한다든지 독일이 다른 제3국에 수출을 할 때는 90%를 차관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보증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차관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전차 같은 경우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 우위 시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오파드 전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리투아니아로 수출한 게 450억 달러, 아니 450억 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기술 이전 조건으로 해서 600억 원. 그다음에 레오파드 체코로 나가는 건 성능 개량 조건으로 800억으로 나가는데 이게 원래 200억 원짜리였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폴란드향으로 나가는 거 계약이 200억 정도에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국내에서는 100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수출하게 되면은 대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대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폴란드향으로 나가는 거 역시도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네. 걔네들도 역시 지금 폴란드 쪽에서 매달리는 이유가 전차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지화시켜서 현지에서 자기네들이 생산을 해서 팔게 그렇죠. 되면 예. 자기들도 굉장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155mm 포탄이 한 달에 한 20만 발 정도가 계속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군이 지금 포탄 생산 능력이 제가 이거는 좀 구글링하고 좀 자료를 좀 뒤져가지고 한 건데 월 24,000발이랍니다. 생산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게 20만 발씩 쏴대니 이게 계속 그쵸.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증산을 하는데 그게 25년이 돼야지 월 9만 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서방 무기들이 공급에 있어서 이제 쇼티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의 어떤 판로 이 가능성도 분명히 좀 굉장히 열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이런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 간접적으로 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나토 표준을 준수해서 이제 미국의 무기 체계하고 호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경공격기 같은 경우도 그거를 운전할 줄 알면
F-16 전투기도 운전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 시스템이 호환이 잘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무기가 계속해서 후퇴 조짐이 뚜렷한 조짐 하에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또 성능의 한계가 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제품을 많이 사용했던 국가들이 또 동남아에 또 몰려 있습니다. 동유럽 말고도. 그래요? 예, 그쪽 시장에서 이제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또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K방산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량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고객 맞춤 전략으로 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현지 합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응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은 열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지금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요. 국가별 재래식 무기 수출 누적 성장률 전망인데 다른 국가들은 다 역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양산 능력이고 제품의 성능, 가성비, 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 감안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누적 성장률 역시 보시면은 한국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적인 여건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갖추고 있다. 환경적으로 그거를 정책적으로 서포팅 해주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한 상황에서 그게 조금 계속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좀 그 추가 어떤 수주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좀 부담을 줬었던 거고 그게 주가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방비 본 예산 지금 이제 예산안을 우리나라 얘기죠. 네, 예. 요거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관련해 가지고 현대로템이 이제 방사청 심의 통과권 기준에서 K2 4차 양산 사업, 그 다음에 K808 장애물 개척 정차 이게 이제 지뢰 제거 관련된 거고요. LIG 넥스원은 이제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쪽,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휴니드는 전술 정보 이거 무전 뭐 이런 쪽이죠 시스템 쪽. 그 다음에 이제 카이는 KF21. 요거는 최근에 이제 계약 초기 계약을 좀 낮춘다고 그래서 노이즈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7조 6,693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산 얘기 이영훈 이사님이랑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또 지역화되고, 네, 블록화되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서 아까 이제 재래식 무기의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좀 충격적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그 가성비 좋게 네, 그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럼 그런 어떤 아까 그 우리가 기업별 얘기는 뒷부분에 하고 그런 그 재래식 무기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경쟁하는 국가들이 별로 없는 건가요? 독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있습니다. 네. 뭐 M1 전차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영국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뭐 이런 쪽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즉시성 당장에 필요한데 물건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그 즉시성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미국 거를 선호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무기를 사주면 또 서로 간의 관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미국 걸 사려고 하는데 미국도 역시 양산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틈을 좀 파고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술 이전도 해줄게. 또 합작법인 원하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특히 뭐 전차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로부터 예전에 우리가 차관 제공했다가 못 받은 거 대신에 받았던 기술을. 게 이제 그런 기술을 받아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제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그래서 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